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깨비 부대표 전윤호입니다. 오늘은 문깨비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된 부분을 포함해서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가입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문깨비 프로그램의 기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 영상을 꼭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그인 하시면 이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이 화면에서 나타내는 이런 책 모양들은 과목의 표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누르시면 해당하는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 좌측 맨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처음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차 과목과 2차 과목에 대해서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공부하시는 방법은 모든 과목에 대해서 동일하기 때문에 민법을 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책 버튼을 눌러보시면 왼쪽에 단원 표시가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들의 순서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공부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 최종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은 실전 문제 풀이, 괄호에서 기출 변형 문제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푸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실제 기출 문제들이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이 문제들을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기초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용어라든지 이 문제들을 풀기 위한 사전 단계 학습들을 앞전에 배치를 해 두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의사표시라는 단원에서 키워드는 총 시스템에 6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 허위표시, 그리고 착오 등등 6개의 키워드들이 만들어져 있고, 이 6개의 키워드들을 공부를 할 수 있는 단계는 사전에 앞에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으시겠지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학습이라는 기능을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학습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눌러보면 조금 전에 봤던 키워드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 허위표시, 착오, 하자 있는 의사표시, 효력 발생, 의사표시. 그래서 총 6개의 키워드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세부적인 문제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학습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은 이렇게 까맣게 개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눌러보시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문깨비 교재의 내용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한번 쭉 살펴보실 수가 있고, 다음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개념을 눌러보시면 허위 표시에 대한 내용들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기본서의 내용들을 이렇게 다 배치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유튜브 모양의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빨간색으로. 이게 기본적인 개념을 표시하는 동영상인데, 유튜브 상에 보면 짧지만 강의 내용이 알차게 되어 있는 영상들을 저희들이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보면 별도의 창이 열리면서 유튜브가 생성이 됩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단원에 해당되는 이겁니다. 영상들이 진의라는 우리 오늘 배울 게 재생이 되고 있죠. 비진의 의사. 그래서 공부를 하시다가 어떤 부분에서는 개념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잡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실 때는 동영상 버튼을 누르시면 그 동영상, 예를 들어서 1시간짜리 동영상이라도 중간에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 막바로 링크가 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전 문제를 설명을 드릴 텐데, 실전 문제는 기출 변형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모의고사라든지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서 풀어볼 문제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의 문제들하고는 차이점이, 같은 회차의 문제더라도 똑같은 형태의 지문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 회차의 지문들이 섞여서 나오고, 심지어는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 간평이라든지 지문들이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다고 처음에 느껴지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단 제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키워드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문제에 들어오시면 왼쪽에 문제가 표시가 되는데, 문제를 읽으실 때 마우스를 문제나 지문 위에 갖다 대시면 음영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읽고 계신 지문이 조금 편하게 읽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바탕화면 색깔이 기본은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눈이 좀 아프신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회색이나 초록색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 바탕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편한 색깔을 골라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문제를 읽으시면서 정답을 이 부분에 체크를 하시게 되면 정답으로 인식이 돼 채점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을 만약에 눌러보게 되면은 막바로 채점이 되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해설이 나오게 되고, 상단에 보면 이렇게 틀렸을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4개 지문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셨는데 만약에 기억을 읽었는데 얘가 참이다, 그래서 만약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밑줄이 그어지는데 나중에 문제를 푸시면서 얘가 참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기억 디귿이 정답인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밑에 하단에 기억 디귿을 선택을 하시면 채점이 되겠죠. 일단 제가 임의대로 눌러 보겠습니다. 자, 다 풀고 나면 7문제에 대해서 문제와 해설을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고, 만약에 이 문제를 풀었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 저희가 100% 완벽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 버튼을 누르시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이건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도전을 누르시면 좀 전에 풀었던 문제하고 다른 형태의 지문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이 문제는 무한 반복입니다. 16회 변형이지만 실제로 문제에 나온 지문들은 기억은 모의고사 문제고요. 니은은 27회차에 나왔던 문제, 디귿은 25회차에 나왔던 지문들이 16회차라는 그 문제 틀에 다른 형태의 지문들이 섞여서 변형이 돼서 문제가 계속 또 출제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 풀고 나시면 성적에 따라서 색깔이 표시가 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초록색입니다. 문제를 거의 다 맞은 경우에는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문제를 틀렸을 때 오른쪽에 눈 모양의 버튼이 생깁니다. 실전 문제를 풀어서 어떤 문제가 틀리면 이 버튼 안에 문제들이 전부 기록이 됩니다.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걸 제가 12문제를 틀렸네요. 보시면 파란색으로 지문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뜻은 뭐냐면 이 문제를 풀면서 제가 5번을 체크를 해서 틀렸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부분을 체크하면 한 번 더 문제를 여기서 풀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 부분이 아닌 빈 바탕에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면 뒷면에 나와 있는 정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쌓이실 겁니다. 문제를 풀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많은 문제들이 틀릴 수가 있는데 틀리실 때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틀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아 내가 왜 틀렸구나 라고 저장을 해 두시고 나중에 시간이 되시고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오시면 이런 문제들은 나 이거 이제 풀 수 있어, 안 틀릴 수 있어,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지우시면 되는데 지금은 지우지 마시고 그냥 문제를 다 모아 두셨다가 시험 치기 몇 달 전부터는 이 부분만 다시 공부를 하셔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만의 오답 노트라고 되어 있는 이 눈 모양은 실전 문제 풀이에서 내가 틀린 문제들이 이곳에 다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답 변형은 뭐냐면 내가 틀린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제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눌러보면 내가 틀린 부분의 문제들에 대해서만 문제를 다시 내줍니다. 23회차 변형 문제를 내가 틀렸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다른 회차의 지문으로 또 바꿔서 문제를 또 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괴로운 부분이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틀린 문제들이 되니까, 그리고 내가 틀린 문제들을 또 변형을 해서 또 내주기 때문에 상당히 괴로운 부분인데 실제로 합격을 위해서 꼭 맞아야 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좋은 보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각 단원별 학습 사용 방법, 그리고 4가지의 가장 기초적인 학습법, 그리고 기출 변형 문제, 실전 문제죠. 실전 문제를 푸시는 방법, 그리고 실전 문제를 풀었을 때 내가 틀린 문제가 나만의 오답 노트에 저장이 되고, 그리고 이 저장된 오답 노트의 문제를 다시 한번 변형시켜서 나오는 오답 연습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 느낌상 저희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적응하는 시간이 최소한 2주 정도는 걸리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일단은 컴퓨터로 공부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낯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변형이라는 형태가 너무 많은 문제에 대한 압박감이라고 할까, 똑같은 문제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바뀌어서 다른 형태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느껴진다는 부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균 2주 정도가 지나게 되면 이 프로그램에 대해 가지고 반복 학습에 대해서 만족을 하실 거고, 그게 힘이 붙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여러분들만의 과외 선생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이 시스템이 조금 더 편해지실 때까지는 조금만 참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중간중간에 어떤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시고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